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2년 4월 1일 금요일입니다. 4월 1일 만우절이군요.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김순견 박사. 김순견 박사. 여러분이 김순견이 누군가 궁금하실 겁니다. 김순견,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갑장 친구이자 이번에 경상북도 포항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순견 박사. 오늘 스페셜. 그래서 포항의 문제, TK의 문제 여러 가지를 갖다 두루두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순견 박사니 황태순 집에 유명한 사람 많은데 김순견이 그렇게 유명해서 나만 몰랐나? 라고 하실 텐데, 사실 김 박사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에 입당 하신 게 2001년도에 입당을 했죠. 네. 예. 그 무렵에 경북도의 사무처 처장인가 하실 그 무렵일 겁니다. 그 무렵에 김순견 박사가 그때 이제 제가 영남일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송국권 본부장이 있는 영남일보에 2010년부터 이른바 식객 노릇을 좀 했습니다. 그때 만나게 되었는데, 사람이 이런 거 있죠. 제가 어제 보니까 이런 멋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매화는 추운 겨울을 거치고 나야 맑은 공기가, 맑은 향기가 느껴질 수 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김순견 박사가 시종1과 똑같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만났고 그 이후에도 변함없었고 58년 개띠인데 호적은 59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한 동생이죠. 근데 제가 종편 나가서 종편의 황제, 종편의 황태자 노릇 할 때도 변함없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목이 치여서 사실상 절해고도에 위리안치되어 있을 때도 변함없이 늘 변함없던 시종일관 똑같은 남자 김순견. 제가 이 김순견 이번에 이 포항시장 도전하시겠다는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포항에 가서 무슨 기념회가 있으면 사회라도 봐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어머니를 가져가 모셔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올라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포항에서 포항 시민들 앞에서 김순견 박사와 함께 인간 김순견, 그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포항 시민에게 좀 제가 느꼈던 김순견을 갖다가 좀 소개하고자 했는데, 이제 부득이 서울로 좀 올라오시라 그래갖고 이렇게 넥타이까지 척 메고 올라왔습니다. 그래, 우리 김 박사. 박사학위는 어디서 하셨죠? 예,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일반대 행정학. 행정학. 행정학 박사십니다. 근데 우리 김순견 박사 고향이 원래 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포항 어디예요? 포항 흥예 산발이라고 하는데요. 네. 산발이를 이제 흥예 사투리로는 산발이라 그러는데 용전 1, 2입니다. 네, 용전. 이명박 대통령이 고향 마을에서 바로 옆에 1km 정도 떨어진 옆에 마을입니다. 그렇군요. 네. 쭉 한 1.5km만 조금 더 들어가셨으면 김순견 박사가 정기를 받아서 대통령 될 텐데. 그거는 근데 굉장히 어렵게 자라셨더라고 보니까. 예, 어렵게 자랐습니다. 원래는 금호공고 관련 하셨다면서요? 예, 중학교 졸업을 할 무렵에 담임 선생님이 그 당시에 금호공고는 이제 각 학교마다, 중학교마다 한 명씩 배정이 돼서. 잘 알죠. 저도 같은 갑장이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데가 금호공고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문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갈 욕심으로 제가 좀 아버지를 속였어요. 떨어졌다고. 그래서 혼났죠. 그러니까 그때 금호공고를 가졌으면 대통령이 됐다니까. 이명박 대통령 동지상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 어디에 포철공고 나오셨죠? 예, 그래서 아버지인데 나중에 들켜가지고 혼나고 포철 공고를 가면은 제철가를 가면은 이제 포스코 100% 취직을 하고, 그렇죠. 또 동생들이 4명이나 되니까
최소한 뭐 그래도 너가 좀 노력을 해서 동생들 고등학교라도 좀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제가 공고로 가게 됐죠. 그래. 근데 우리 저 김순겸 박사 이렇게 쭉 살아온 길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면은 이 정치적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95년에 예. 첫 번째 95년 저도 기억합니다만은 95년 그때 그 대구 도지사 같으면 이의근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판석 이 두 사람이 이제 막 맞붙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치열하게 붙었죠. 예, 근데 그 처음으로 이제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단체장을 처음 뽑았던 게 95년입니다. 그렇죠, 95년도죠. 근데 95년도에 그때 진짜 지금 생각하면 30대 중반에 음해매 도의원 출마하셨네. 예, 겁도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죠. 근데 그 언제부터 그렇게 보면 좀 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예,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네. 뭐 우연히 갖게 됐었는데요. 네. 그 직장 생활을 이제 동생들 다 대학 보내고 네. 취직장가 보내고 난 뒤에 예. 예, 정치적 욕심이라는 건 단순합니다. 네. 예, 제가 꿈꾸는 그런 그 이상향으로 네. 사회를 좀 한번 바꿔보자. 그게 이제 그냥 다른 걸로는 되지 않고 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네. 그렇게 이제 입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김순겸이 꾸었던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될 꿈은 뭔가요? 모습. 예, 제가 어렵게 그렇게 잘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예, 제가 생각하는 꿈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면서 노력하면은 다 이렇게 성장이 가능한 예, 그러한 사회 또 그런 사회를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아주 소박한 꿈으로 시작을 했었죠.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 약간 빈정이 상하네. 평등 얘기 나오면은 예.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이 속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예. 사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문제는 그 말은 그럴듯하게 양두구육이라 그러죠. 예, 그렇죠.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제는 보면 내로남불 심지어는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동생의 대학교 동창을 갖다가 이번에 대우 조선해양 예. 사장으로 앉히는 그런 행패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기회는 평등 하는 순간 그 좋은 말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네. 예,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가장 큰 모습이 네. 지금 방금 우리 한 박사님 말 지적했던 네. 예, 그 사항이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국민들이 바람으로 또 표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서 이른바 그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이나 예. 웹스터 영어 대사전에 그냥 실리는 말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김치라든가. 예. 근데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말이 또 하나 자연스럽게 올랐어요. 세계 공용어로. 뭔지 아시죠?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실렸어요. 내로남불은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한국의 사회를 갖다 재작년에 조국 사태 때 소개할 때 그냥 그거 갖다 영어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내로남불 해놓고 가로 열고 뭐 그거 갖다 영어로 표기를 하는 내로남불은 이제 김치와 함께 세계적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자, 도의원 2번 하셨죠? 예, 아까 그분들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 3가지를 짚었던 부분 중에 네. 예,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도 포항시청에서 저 혼자 이제 삭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집사람하고 같이 하게 되는 맞다 기억난다 그때 맞다 예, 맞다 그랬다 그렇게 맞다. 해가지고 이게 좀 전국적으로 뉴스를 좀 탔었죠. 아이고 예. 맞다. 그리고 맞아 그때 김순겸 그때 이제 그냥 뭐 김순겸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김순겸 박사는 경북 부지사를 지냈습니다. 경북 부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나름 지역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인사입니다. 비중 있는 인사가 혼자도 아니고 부부가 쌍으로 나와서 삭발을 했으니 이슈가 뭐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TK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국민들이 네. 예, 그런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네. 예, 불공정한 것을 하나하나씩 네. 예,
국민들이 이해하는 공정사회로 가는 그런 그 보탬이 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소박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뭐 말 난 김에 우리 김순견 박사의 이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의원 2번 했고, 다음에 이제 뭐 새누리당 현재는 국민의힘이죠.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포항 남구 울릉군에서 당협위원장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를 거쳐서 경상북도 정무실장 그리고 경제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TK 지역에서는 특히 포항에서는 김순견 하면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김순견 그래 김순견 다 압니다. 근데 전국적으로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거 보니까 우리 김순견 박사, 김순견 전 부지사, 김순견 전 경상북도 정무실장의 포항을 캔두 정신의 고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왜 캔두 정신의 고향인가요? 예, 뭐 각 지역마다 네. 그 지역이 맞는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 포항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정신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포항일 수도 있고 전국적일 수도 있고. 네네. 우리가 겪었던 6.25 때 네. 낙동강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네. 끝까지 이렇게 버틸 때 포항도 형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유명합니다. 형산강 전투가. 예. 그래서 호국 정신이 네. 포항에는 우리 녹록히 녹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네. 한번 잘 살아보자, 네. 한번 가난을 이겨보자라고 하는 새마을 정신의 발상지입니다. 기계가. 발상지? 예. 청도 아니에요? 그 서로 지금 아직까지 서로 발상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아직 결론이 안 났나요? 결론. 공식적으로는 뭐 경상북도 청도라고 얘기하고 또 포항에서는 기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발상지에 대한 회관이 기념관이 포항에 이제 기계에 지금 있습니다. 예. 있어가지고 실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네. 와서 네. 새마을과 관련된 네. 그 회의를 주재한 것이 포항 문성리에 와가지고 그렇구나. 또 주장을 하고 거기서부터 포항 문성리를 이렇게 시범마을로. 시범마을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뜨려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포항의 포항 기계 문성입니다. 그래, 또 캔두 정신이 보면 6.25의 형산강 전투의 호국 정신, 다음에 새마을운동 정신, 기계. 그다음에 우리가 포스코가 도저히 될 수 없다라고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공시킨 것이 이제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이 포항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그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은 자기만의 어떤 그 위험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몰려 나와서 그 지진을 극복하는 하합을 하는 그러한 마당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모든 시민들이 하합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하합 정신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요. 이번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보면은 그 대선 앞두고 울진에서 저쪽 강릉 이쪽으로 강릉 아래쪽까지 삼척으로 불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불이 엄청났었죠. 산불 나서 보면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죠. 그 상태에서 울진 같은 경우 굉장히 이재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우연히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포항에서 그 당시 지진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바리바리 싸갖고 울진에 위로 방문을 하셨더라고. 저희들이 큰 아픔을 느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주변에서 포항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울진을 방문하고 위로해주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전 우리 김순균 박사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2018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목이 잘린 지 1년 만에 그때 4월 28일부터 5월 20 며칠까지 23일 동안 해파란 길을 걸었습니다. 해파란 길 쫙 걸어오다가 그 보니까 포항을 거쳐가다 보니까 포항에 대학이 참 많더라고요. 대학이 많죠. 포스텍 있죠. 한동대학교 있죠. 있고 위덕대학교 있고 포항대학, 일대학, 포항대학교, 설린대학교. 뭐 인적 인프라는 풍부하죠. 인적 인프라는 풍부한데 인구는 의외로 작더라고.
포항이 인구가 이제 한참 팽창할 때는 한 57만 8만 정도까지 네. 예, 불었다가 예. 이제 51만 정도로 줄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극복하는 정치권이 이걸 극복하고 또 전문가들이 여기 지혜를 보태야 되는 예,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네. 제가 만약에 포항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네. 단기적으로는 그 미국의 피츠버그시가 우리 포항과 똑같은 철강 도시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예, 이 성공적인 그러한 사례를 만들어냈는데 네. 저희들이 그걸 벤치마킹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끝까지는 접근을 못했는데 네. 예, 미국의 디트로이트시는 실패를 한 도시고 디트로이트시는 이제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중부에 있는데요. 그 디트로이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포드를 비롯한 세계 이 자동차 예, 메카였죠. 메카였고 바로 옆에 있는 피츠버그는 철강 도시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5대5를 끼고 있는 피츠버그에서는 세계적인 철강 도시인데 그게 이제 흔히 러스트벨트라고 그러죠. 예. 러스트벨트. 그 러스트벨트가 이제 조금 올라가는 통에 뭐 트럼프가 2018년인가요? 언젠가요? 2016년인가? 그때 대통령이 되었죠. 그렇죠. 당선되었는데 지금 우리 저 김순겸 박사가 보시기에는 피츠버그는 어쨌든 그 불황을 갖다가 딛고 일어섰고 디트로이트는 결국 무너졌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들은 이제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거죠. 인구가 주는 요인 중에도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예, 피츠버그시는 성공 사례로 가기 위해서 철강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전문가 집단인 대학,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공무원들 이 두 개 집단 사이에 시민들 대표를 참여를 시켜서 앞으로 우리 피츠버그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시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중장기 계획이 하나하나씩 실행될 때까지 도시를 떠나지 않고 도시를 지켜줬는 것이 결국은 피츠버그시를 성공으로 이끄는 한 요인이 되었다. 포항도 똑같은 그러한 그 피츠버그의 사례를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은 철강 도시에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요.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사람 살기 좋은 도시, 뭐 브라질 난 처음 들어보는데 꾸리지바시? 예, 꾸르치바시라고 있습니다. 꾸리지바시. 예, 꾸르치바시. 예. 예,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포항의 현실 문제를 피츠버그시에 대입을 해서 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그 사례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포항은 금방 예,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 도시로 가는 예, 2단계인데 그 중장기 계획을 세움에 있어 가지고 가장 성공 사례가 브라질의 꾸리치바시입니다. 인구가 한 160만 정도로 늘어나 있고요. 예, 그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 자동차 일방 통행 도로를 만든 도시가 꾸리치바시입니다. 아니에요. 아닌가요? 세계 제일 먼저 우리 저기 제가 있는 저 도봉구 창동 여기입니다. 다 여기 일방이야. 우리 예, 포항 그 상대동도 뒷골목에는 일방 통행 도로를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번 도입을 해가지고 예, 꾸르치바시를 저희들이 그 예전에 갔다 왔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예, 꾸르치바시를 그 그대로 표본으로 해서 서울시에 자동차 일방 통행 도로를 만들어서 예, 교통 지역에서 아주 편리한 그러한 성공 사례, 꾸르치바시보다도 더 예, 그 편리한 교통, 예,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꾸르치바시. 그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네. 근데 이놈들은 왜 이명박 대통령 안 풀어준대요? 겁이 나서 그런가요? 왜 겁이 날 게 뭐 있어요? 참,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는 것도 너무 오래 있었고, 그렇죠. 예, 건강도 안 좋고, 예, 빨리 뭐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이 없이 자기들 결자 해지 차원에서 빨리 그 집으로 돌아가서 예, 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로서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안심입니다. 오늘 김순겸 박사
얘기 나누다 보니까 뭐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전에 한번 그 포항에서 그때 언제 출마하신다 그래 제가 한번 내려간 적이 한번 있었죠 포항에. 그때 이제 사모님하고 두 분 다 머리 빡빡 깎고 있었어요. 예, 그때는 머리가 조금 자랐었죠. 두 번째 이 김순겸 박사 보니까 참 이 행정 전문가거든요. 행정 전문가라서 이 양반이 정치적 감각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이 양반이 혹시 또 정치 평론에 또 들어서서 이게 참 또 황태순을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했더니 절대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이놈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안 풀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MB가 정치 보복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정치 보복을 했는데 자 문재인은요. 지금 보면 지금 마누라 문제 아시죠? 예. 마누라 그 옷 문제. 그 얼추 계산해도 보니까 옷 100만 원씩만 잡아도 옷만 한 3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브러치, 뭐 반지, 이따만한 진주 반지 다 합치면 그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한 10억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과연 특활비에서 나왔나 어디서 나왔나 다 뒤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러면 자, 자기가 이제 나중에 본 포토라인에 쓰고 자기 마누라 포토라인 쓸 때 누가 자기를 보호해 주겠어요? 누가 보호해 주냐? 결국 이른바 친노친문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노무현을 갖다가 죽음으로 이르게 했던 이명박을 풀어주는 순간 자기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그것도 진영 논리인가요? 그럼요. 철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갖다가 사면하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그쪽 내부에서 난리가 나요. 그쪽 내부에서 둘로 쫙 쪼개집니다. 그래도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MB 그자가 우리 현이를 골로 보냈는데 너 인인을 기를 수 있어? 별 얘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재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39일 후면 나도 떠나니까 저 이명박 사면은 윤석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이거 하면 내 미천이 까져. 이겁니다. 이야, 참 무서운 생각이다. 그죠? 무서운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래서 정치 평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자, 이 농담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다시 현안으로 돌아옵니다. 자, 지난번 대선 앞두고요. 현안 중에 하나로 떠올랐던 것이 뭐냐니까 포스코 본사가 지금 어디 있어요? 포스코 본사가 지금 포항에 있죠. 처음부터 68년도부터. 바로 그겁니다. 포스코 본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포철이라고 그랬죠. 그때 포철. 처음 박태준 사장 임명해서 68년 처음 그 영일만 허허벌판에다가 맨 땅에 헤딩할 때부터 본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으로부터 6억 달러 플러스 알파 이른바 배상금 구상권이죠. 그 받은 것 중에 1억 3천만 달러를 포철건설에 때려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 서울 이전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포스코 본사 이전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고 지주사를 만들고 그 지주사의 본사를 이제 그 서울로 둔다라는 그 사항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조금 많이 시끄러웠어. 네네. 뭐 그런 조짐 앞으로 그럴 조짐은 없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시민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합의를 했었죠. 포스코하고 합의를 하면서 포스코 홀딩스 본사는 포항에 두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연구원의 본원도 포항에 둔다. 단 이것이 주총에서 통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주총 때 주주를 설득시켜서 포항에 두는 걸로 한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인구 감소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뭐 아까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탈북민 정착촌을 갖다가 지금 있어요? 포항에? 포항에는 탈북민
정착촌이라고는 따로 없죠. 저희들이 이제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 중에 네네.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면서 인근에 있는 시군과 통합을 하고 네네. 예, 우리와 역할 분담을 하면서 네. 인구를 안정적으로 50만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방법이 있고 네. 또 단기적으로는 네. 예, 탈북민들이 예, 우리 저 남한으로 내려와서 네. 예, 특별하게 자기 그 기술을 적용시킬 때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우리 이제 농촌에 가면은 예, 놀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유지가 많죠. 예, 유유지가 많는데 그 땅을 예, 시 차원에서 우리가 예, 매입을 하기보다는 예, 그분들에 대한 그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분들을 정착촌을 만들어서 농업의 6차 산업으로 그분들을 유도를 하게 된다라면은 예, 큰 소득이 오게 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포항 한 남북구에 5개시에서 한 10개 정도만 해도 예, 인구를 몇천 명씩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예,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예. 중장기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예, 예, 그렇죠. 보니까 사실 그래요. 저 용인이라던가 이 경기도 수도권 보면은 100만 훌쩍훌쩍 넘거든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울산은 보면은 울산하고 포항이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예. 울산이 물론 조금 먼저 시작했죠. 사실은 울산의 제면 그 당시 이우락 씨가 비서실장이었거든 대통령.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정유하고 이제 온산 예, 이쪽 예. 왕창 키웠던 건데 그다음에 이제 포항에 키웠는데 저 울산 같은 경우는 이미 광역시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포항 제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은 그게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제조업이 네네. 예, 많은 울산은 네. 예,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그렇죠. 하는 이런 제조업이 많은 제조업이죠. 예, 예, 거기에 따른 이제 후속적인 부분도 많이 커나갈 수 있는데 맞아요. 포항은 그런 제조업의 소재를 공급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인구가 그 이상 예. 뚫지 않는 아주 구조적인 그런 그렇네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예, 예. 포항에서 열심히 이제 철 만들면 바로 이제 옆에 이제 울산에 가서 자동차 만들고 저 배 만들고 예, 그러면 배 만들고 그 만드는데 보면 거기 계속 그 밑에 이제 하청, 제하청 막 부품 막 예, 엄청나게 늘잖아요. 그래서 1차 밴드, 2차 밴드 그렇죠. 계속 그렇게 내려가죠. 그래요. 예, 자 이제 보면 요즘 포항은 좀 국회의원이 2명이죠. 예, 2명이죠. 2명, 두 사람 중 한 명은 제가 좀 잘 알고 한 사람 잘 몰라요. 어려갖고 김병우 의원은 잘 몰라요. 잘하시는 분인데 저 좀 잘 좀 기회해 주십시오. 아니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뭐 이미 재선이죠 이번에. 그렇죠. 재선이고 뭐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 예전 황태순 TV에서도 몇 차례 이제 출연한 바 있습니다만. 예, 대단하신 분이죠. 아, 예, 뭐 어디? 여걸이죠. 근데 소녀예요. 아시아. 마음은 소녀고요. 마음은 소녀입니다. 예, 그리고 행동은 진짜 여걸입니다. 잔다크라 그리죠. 잔다. 예. 김정재 의원 보면 진짜 뭐 소녀 같고 또 심성도 소녀 같은데 또 보면 굉장히 당차고. 네. 김병우 의원은 내가 잘 몰라요. 그분도 참 차분한데요. 예. 예, 국회 들어가서 저는 뭐 그냥 조용히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젊은 층들을 전부 다 끌어모으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젊은 층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추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형으로 보는 거하고 네네. 그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구력은 제가 보기엔 대단하다. 그렇게 김병호 느꼈습니다. 의원이 40대 초중반이죠 아마. 그래 되죠. 예. 그래서 40대 초중반이고 이거 보니까 보니까 보면 젊은 나이 이 김병호 의원이 저기 학생회장 출신이던가 보좌관 출신이던가 모르겠다. 보좌관 출신이죠. 맞아요. 예. 그, 한 13년 정도 예, 국회 예. 경력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하여튼 예. 그러다 보니까 보좌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 그거 보면 그 군대로 얘기한 말이죠. 예. 이런 거죠. 이제 소유가 됐는데 예. 단순히 육사 나온 이른바 새내기 소유가 아니라 예. 하사, 중사, 예. 상사 한 13년 하고 이 소위 현지 임관한 소유다 보니까 사실은 나이는 좀 어린 편이고 뭐 젊다는 편이 맞겠네요. 예. 합니다만은 그 뭐랄까 보는 눈이라든가 또 스킬 그와 같은 정치적인 그런
경륜이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예. 두 분하고 사이는 어때요? 예, 사이는 뭐 저희들이 뭐 지역에서 우리 대표로 뽑아놨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뭐 또 그분들이 가는 길에 시민들이 도와줄 부분을 찾아내야죠. 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현업에 있을 때는 이게 시장 군수하고 국회의원하고 갑을 관계가 2년마다 바뀌어요. 예, 그것 때문에 각 시군마다 예. 좀 가불관계라기보다는 예, 포항도 뭐 다른 도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갑은 뭐 단계로 보면은 현역 국회의원이 맞죠. 그래서 시장 군수는 현역 국회의원이 국정 철학과 맞는 네. 국가의 정책에 맞는 그 지방의 계획을 공약으로 세웠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비도 따오고 그 국비 가져온 것을 성실히 집행을 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꿈과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꿈이 네. 항상 상존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라이벌 의식이 좀 있죠. 그래요. 그 부분만 없어지면은 그래요. 예, 아주 조용히 지나가죠. 근데 뭐 우리 저 김순견, 김순견 우리 저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호적상은 59년생이고 예. 실제는 이제 58년생이니까 어영부영 이제 60둘, 63. 그래서 저는 뭐 자꾸 이제 생일까지 따져가지고 나이를 2살씩 줄여야죠. 줄여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국회의원에 나가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시죠? 제가 그 지난주 목요일 날 그 기자회견을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정치인 김승현을 포기하고 네. 포항시의 시민 중에 네. 시장으로서 행정가로서 저의 포부나 계획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네, 라고 네. 하는 것을 네. 분명히 했고요. 네. 이제 뭐 시장 임기가 4년이면 나이가 60 중반 후반 이래 넘어가면은 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 꿈은 접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자, 이제 포항 이제 보면 우리 김순겸 박사 포항을 갖다가 상생과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 희망이 있는 포항, 기업하기 좋은 포항, 살맛 나는 포항. 아, 포항 이제 살맛은 몰라도 참 입맛은 많이 돋우더라고요. 와, 먹을 거 참 먹거리가 많죠. 많아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포항은 참 풍부합니다. 여기 이제 상생의 손 있지 않습니까? 예. 상생의 손인데 그때 이제 해파란 길 걸을 때 그 상생의 손 보고 호미곶이죠. 호미곶에서 또 버스를 타고 이제 포항 시내로 들어와서 뭐 여기저기 뭐 구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포항 가면 그 죽도시장. 네, 죽도시장. 먹을 거 많더라고요. 단일시장으로는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그럴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저 예를 들면 저 어딥니까? 저 부산에 가면 저 큰 시장들 있잖아요. 예. 그러나 저 죽도시장 자갈치 시장. 있지만 아마 포항 죽도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갈치 시장이 아마 포항 죽도시장 규모는 못 따라올 거예요. 그럴 거예요. 예. 자, 이제 보면 우리 저 김순견 박사님, 이제 포항 시민이 키운 김순견, 포항의 내일을 바꾸는데 앞장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랄까 본인이 어떤 그동안 이제 1995년 무소속으로 95년이면 어영부영 30년 다 돼가네요. 30년 다 돼가지고 도의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경상북도 정무실장, 경상북도 경제 부지사를 거쳐서 또 당협위원장도 했고 또 한때는 국회의원 꿈도 꾸었고 그러나 결국 내 고향 포항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보면 봉사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우리 김순겸 박사님. 자, 뭐랄까 그냥 포항 시민 또 경북 도민 대한민국 국민 뭐 세계까지는 좀 심하고 대한민국 국민까지만 자 끝으로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는 감히 포항 시민이 저 김순겸을 키워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준 가장으로서 동생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철강산업단지에 근로자로서 일을 시작하고 정치적인 꿈이 있어서 나왔었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왔지만은 시민들이 저를 선택해 줬고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정치 한 길로 걸어왔었습니다. 좌절을 느끼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탈당하지 않고 이 당을 지키면서 이 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노선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은 저에 대한 의리를 지켜줬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안전기술 상임감사를 지내면서 기업에 대한 경영 마인드를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북도청에 들어가서 정무실장을 또 역임하면서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의 시간도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일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 경제부지사라는 직함을 맡겨주었을 때 도청이 가지고 있는 또 행정이 가지고 있는 종합행정의 메커니즘을 알게 되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정치적인 꿈을 내려놓으면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의 기본적인 소양은 어느 정도 갖추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포항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이제 시민이 선택해 준다라면은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 온몸을 던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한번 내려오시면은 자연산 회로 제가 소주 한잔 하시죠. 그래요? 예. 자, 오늘 김순견 박사. 제가 아는 김순견은 저하고 뭐 갑장입니다만은 제가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또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절해 고도에 위리 안치되어서 몸부림칠 때나 항상 변함없이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남자. 제가 앞서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예전에 세한도라는 얘기 있죠. 세한연후에 다음에 소나무와 전나무가 푸르름을 안다 하듯이 늘 항상 시종여일한 남자 김순견 박사와 특별 대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